안녕하세요. 우노유노 클래스의 우노유노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노드에 대한 설명을 들어갈 건데요. 지금 제가 영상에 보여드린 것처럼 다빈치 리졸브 안에 있는 퓨전과 그냥 퓨전과 사실 같습니다. 몇몇 기능을 제외하면 다 똑같아요. 특히 노드에 대해서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노드 파트에 대해서는 제가 다빈치 리졸브를 이용을 해서 보여드릴 거고요. 퓨전은 혹시나 퓨전만 쓰시는 분들은 너무 헷갈리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똑같은 기능이기 때문에요. 혹시나 모르시겠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던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을 이 노드에 대해서만 좀 디테일하게 만들다 보니까 10편이 좀 넘게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편집하면서 보니까 10개 중에 2개만 붙였는데도 불구하고 10분이 넘어서 이거를 파트를 좀 여러 개로 나눠서 제가 주기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어난 만큼 더 자세하게 아실 수 있을 거니까요. 저도 그만큼 디테일하게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시작할게요. 자, 다빈치 리졸브를 열어주시고요. 그러면 편집에 가시면 여러분이 보시는 이런 윈도우가 나오죠. 그러면 저희는 퓨전만 할 거기 때문에 퓨전 컴포지션을 하나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 미디어 풀을 꺼져 있다면 다시 켜져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비어있는 이 미디어 풀에 우클릭을 해주시고 New Fusion Composition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윈도우가 하나 나오고요. 여기서 제가 예를 들어 테스트 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레임 레이트는 저는 30프레임 29.97프레임으로 하겠습니다. 이 프레임은 여러분이 확인을 하셔서 적당한 프레임 레이트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크리에이트를 누르고요. 그러면 여기 이 타임라인에는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아요. 근데 요 빈에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테스트 1이라고 하는 아까 만들었던 이제 박스가 하나 나타나죠. 이거를 드래그해서 여기에 드랍을 시키면 이런 식으로 퓨전 컴포지션이라는 타임라인의 바가 하나 생깁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는 퓨전을 쓸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퓨전으로 넘어가요. 자, 넘어가면 이와 같이 미디어 아웃풋이라는 노드 하나만 덩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전에 모든 퓨전 관련된 이제 합성을 하고 그 합성의 최종 아웃풋을 이 미디어 아웃으로 통해서 이 타임라인에 있는 이 퓨전 컴포지션이라는 이 타임라인 안에 영상으로 나오겠다라는 의미예요. 아시겠죠? 자, 다시 퓨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저하고 세팅을 하나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권장하는 세팅인데 지금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제가 이렇게 여러 개의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불러왔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이 백그라운드 노드가 이렇게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죠. 이 노드가. 근데 이게 사실 노드가 적으면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건 아닌데 이게 이제 노드가 많아지게 되면 사실 보기가 정리하기도 되고 상당히 좀 불편한 점도 많고 보기도 별로 좋지 않게 되는 이제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 노드 패널에서 마우스를 우클릭하시고 어레인지 툴스에 가시면 툴 그리드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아마 꺼져 있을 거예요. 꺼져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클릭하시고 어레인지 툴스에 가셔서 툴 그리드를 활성화 시켜 주십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노드가 스냅이 되면 이게 뭐가 좋으냐,
이런 식으로 정렬하기가 상당히 깔끔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머지를 놔도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가능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 세팅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런 이미지를 하나 가졌습니다. 지금 여기는 보시는 것과 같이 미디어 인이라고 해서 이미지는 있지만 이게 이미지인지 백그라운드는 뭐 어떤 건지 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까와 같이 노드 패널에서 마우스를 우클릭하시고 밑에 중간쯤에 있는 Force Style Pictures를 활성화시켜 주시면 이와 같이 이 소스로 들어와 있는, 그러니까 이미지화 되어 있는 노드들은 모두 다 썸네일과 같이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노드가. 이게 무엇이 좋으냐면 이게 이렇게 올려보시면 마치 썸네일처럼 미리 보기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노드가 접했을 때는 이게 무슨 이미지지? 라는 이제 좀 복잡하게 되는, 좀 헷갈리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거를 애초에 활성화를 시켜 주시면 들어가는 모든 이미지마다, 그러니까 드래그 앤 드랍 할 때마다 들어가는 모든 이미지마다 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 옵션 키시는 걸 권장해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 노드 패널 내에서 하신 거는 이 파일에서만, 그러니까 이 다빈치 리졸브라는 이 퓨전 파일 안에서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전체적인 세팅, 그러니까 이 퓨전 다빈치 리졸브 안에 있는 퓨전의 세팅 전체를 다 이렇게 세팅하고 싶으시면 퓨전에 가셔서 퓨전 세팅이 있습니다. 퓨전 세팅에 가시면 밑으로 내려보시면 플로우라는 옵션이 있어요. 이 옵션에서 이 소스 스타일 픽처스와 어레인지 투 그리드를 활성화 시켜 주시고 세이브를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다빈치 리졸브를 열으시면 이와 같은 기능을 계속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노드에 대한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퓨전은 기본 베이스는 전부 다 노드라는 이름의 각각의 단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또는 위로부터 아래의 순서로 하나하나씩 노드에 있는 옵션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이미지를 선택을 하시고 컬러 콜렉트 노드를 하나 불러올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 노드라고 하는 이 하나가 추가가 되죠.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이제 이 주변에 있는 이 에로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 틀은 노드라 부르고요. 옆에 있는 이 사이드에 있는 것들을 에로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 각 에로마다 이제 원하시는 마스크 또는 이미지 이런 것들을 연결하시면 이 에로마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각각의 기능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내가 원하는 기능에 해당되는 이미지 또는 마스크를 연결해 주시면 이 노드 안에 있는 이 기능들이 이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 안에 있는, 그러니까 인스펙터 안에 있는 기능이 아닌 그 이외, 그러니까 외부적인 어떤 작용에 의해서 변경되는 부분들은 다 이 에로를 통해서 연결해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 노란색 에로 같은 거, 옐로우 에로 같은 경우에 되게 중요한데요. 지금 갖다 대시면 이런 식으로 인풋이라는 네임이 나오죠. 이 인풋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포토샵에 보시면 제일 밑에, 가장 밑에 레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포토샵 작업을 할 때 제일 밑에 레이어에 이제 거의 어떻게 보면 가장 베이스가 되는 이제 이미지를 이제 깔아 놓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각 레이어, 새로운 레이어들을 추가를 해 가면서 그 레이어마다 이제 이펙트라든가 또 추가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 넣어가는 작업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노란색 에로우에 이미지를 연결 안 시키시고 만약에 다른 컬러의 에로우에 연결시키시게 되면 이와 같이 에러가 나타납니다. 왜냐? 포토샵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포토샵의 가장 밑에 있는 가장 아래에 있는 레이어가 꼭 반드시 존재해야 그 위에 있는 이펙트들이 제대로 이제 영향을 주어서 제대로 된 이미지가 마지막에 출력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인풋이 포토샵의 제일 아래에 있는 가장 베이스가 되는 이미지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연결이 안 되면 이 다른 노드들에 있는 그 어떠한 이펙트도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노드가 이런 식으로 노드 이름이 이런 식으로 빨간색이 나온다면 이거는 뭔가 에러가 있는 거예요. 확인을 해보시고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 뒤에 있는 이미지가 옐로우 에로우가 아닌 다른 컬러의 에로우로 만약에 연결이 되어져 있다면 이거를 다시 옐로우 에로우로 바꿔주셔야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잊지 말아주세요.